아이고 롯데야. 아이고 롯데야 238회로 인사드립니다. 비입니다. 수브리그 내내 좋지 않은 소식만 많았는데요. 오늘 좋은 소식이 한 개 들려왔습니다. 정훈 선수가 잔류 계약을 했습니다. FA 계약을 했고, 조건은 사실은 막 엄청나게 좋은 조건 사실 아니에요. 3년 총액 18억 원인데,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좀 생각했던 게, 아마 계약 기간하고 금액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구단하고 선수 사이에 좀 조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구단 쪽에선 제 생각엔 2년 한 15억 정도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선수 쪽에서는 뭐 계약 금액보다는 좀 계약 연수, 시간에 조금 더 이제 3년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이 선수가 조금 포기를 해도 3년으로 계약을 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팬 입장에서는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서운하게 선수가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뭐 자이언츠 TV도 그렇고 이제 인터뷰 영상이 있지만 정훈 선수가 솔직히 좀 계약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해요. 뭐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뭐 사람인데 안 아쉬울 순 없겠지만, 그래도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구단에서 3년 계약을 해줬고, 그 다음에 옵션이 따로 없이 그냥 순수 보장액으로 이제 했다는 거. 이런 거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옵션이 없진 않네요. 옵션이 있는데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막 그렇게 어려운 옵션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고, 사실 저는 그 손아섭, 정훈 두 명 중에 한 명만 잡아야 한다면 정훈을 잡는 게 맞다고 봤던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수비적인 측면에서 두 선수의 비중 차이가 많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타격적인 부분은 물론 이제 손합수 선수가 훨씬 더 비중이 높겠지만, 물론 올 시즌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까이거 하는 실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1루 수비와 우익수 수비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손합 선수의 우익수 수비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 팀의 그 내야 수비를 봤을 때 사실 1루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유격수로 결국은 마츠다 선수가 떠나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당장 김민수, 배성근 선수가 유격수로 이제 기회를 많이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뭐 두 선수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누가 와도 마차도 선수의 송구 능력에 비하면 아쉬울 수밖에 없고, 그 말인즉슨 1루수의 포구 능력이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뜻인데, 정훈 선수가 1루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표도 평균 이상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포구 센스가 좋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바운드 캐치라든가 아니면 뭐 과감하게 베이스를 포기하는 그런 센스들 있잖아요. 1루 포구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타격도 타격이지만 1루 수비 쪽에서 정훈 선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에 전문 1루수가 팀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가 뭐 41살 시즌에 풀타임을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1루 수비 문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훈 선수가 있는 3년의 시간 동안 또 전문 1루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인터뷰 전문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그 다른 팀의 오퍼도 있기도 했고, 좀 뭐 양측의 측면에 양측의 그런 이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정훈 선수의 의지가 강했다고 하고요. 일단 자이언츠에 남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다고도 하고, 구단 입장에서도 손합수 선수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정훈 선수 먼저 못 잡으면 전례 약화도 약하고 좀 팬들의 사실 시선도 뭐 차가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쪽이 그래도 서로 조금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정훈 선수가 그 팀의 사실은 이제 리더로서 클럽하우스 리더, 더가운 리더로서 역할을 또 해주는 선수고, 사실 우리 팀이 굉장히 많이 그 세대 교체가 되면서 80년대생 선수가 이제 3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82년생의 이대호, 87년생의 정훈, 86년생의 전준우, 87년생의 정훈, 86년생의 전준우, 87년생의 정훈, 이렇게 남았고, 나머지 그 다음 선수가 이제 안치홍 선수예요. 90년생의 안치홍 선수고, 그 다음에
92년생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만큼 팀에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이제 고참 선수 거의 최고참 선수로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롯데 관계자도 철저한 자기 관리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며 클럽하우스 리더 역할을 맡는 정훈의 성향도 팀에 꼭 필요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동아와의 인터뷰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다시 롯데 자이언츠 정훈이라고 소개할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다. 남들 눈에 약해 보이겠지만 올 시즌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일문이 있다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마지막으로 FA 계약을 완료하게 됐다. 소감은 시원하다. 솔직히 이전까지는 FA 계약을 한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배부른 걱정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로 닥치니까 정말 힘들더라. 시즌 끝나고 오늘까지 오는 이 길이 힘들었던 것 같다. 고 얘기를 했고요. 30대 중반임에도 3년 계약을 맺게 됐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구단에서도 무턱대고 3년 계약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간 내가 보여준 퍼포먼스를 통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나. 더 움직이고 한 발이라도 더 뛸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도장이 찍는 데까지 시일이 소요됐다. 롯데에 남게 됐는데 그간의 협상 과정을 요약한다면? 이런 질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롯데에 남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언제나 롯데 자이언츠 정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에선 정훈이 롯데에 고액을 요구한다는 썰도 많았는데 라는 질문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걸 통해 나를 비난하는 시선도 있었다고 알고 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여러분들 사실과 달라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많은 응원이 들렸다. 개인 SNS를 통해서도 꼭 롯데에 남아줬으면 좋겠다고 한 팬들이 정말 많았다. 그 응원 덕분에 비난이 눈에 들어오진 않았다. 마음속으로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십시오라는 말을 몇 번은 외친 것 같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사랑을 다시금 느낀 계기가 됐을 것 같다라는 질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팬들이 나를 아껴주시는지 몰랐다. 롯데에서 야구를 오래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번 겨울에 더 많은 마음을 느낀 것 같다. 실력을 배제하고서라도 롯데 선수로서의 나를 사랑해주신다고 느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책임감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고 입단은 사실 현대 유니콘스에서 육성 선수를 했는데 원클럽맨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라는 질문에 맞다. 난 처음부터 원클럽맨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프랜차이즈 스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는 맞지만 스타는 아니다. 웃음이라고 또 재미있는 답변을 주었고 그리고 타 팀에서도 문의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물음에 어느 날에는 밤에 집에서 혼자 타구단의 내 이름 앞에 붙여봤다. 롯데자이언츠 정훈이 아니라 땡땡땡 정훈이라고 말해보니까 그 말만으로 너무 싱숭생숭해졌다. 현실이 아닌데도 그랬다. 롯데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얘기를 했고 올 시즌에 대한 책임감도 상당할 것 같다라는 질문에 맞다. 그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었고 이제 기술 훈련에 돌입할 차례다. 산 좀 그만 타고 싶다. 웃음. 머리가 복잡할 때 산이 타고 되는데 이제 야구공을 잡은 생각이다라고. 사실 그동안 좀 그 마음고생을 이렇게 산에 그만 타고 싶다는 표현으로 좀 풀어서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계약 규모에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지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누구와 비교하고 싶진 않다. 구단에서도 내 가치를 인정해서 이만한 대우를 해준 것이다.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면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금액이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성적으로 보답할 것만 생각 중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사람인데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국 남은 만큼 또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우는 남게 됐지만 손아섭이 떠나면서 전력이 약해졌다라는 질문에 남들 눈에 올해 롯데가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이빨 빠진 거인처럼 보이겠지만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공식적으로는 대호 형이 마지막 시즌이 아닌가. 대호 형, 준우 형과 함께 어떻게든 후배들을 잘 이끌어가지고 높은 곳에서 야구하며 마무리하고 싶다고 이제 팀의 최고참 라인으로서 그런 책임감도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절친한 선배 유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실은 이대호 선수를 잡는 선수는 정훈 선수뿐이죠. 예, 전부 다 무서워하는 이대호 선수를 갖고 노는 게 정훈인데 통화를 자주 했다. 전날 4일 밤에도 한참 얘기를 나눴다. 대호 형도 내가 FA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결정은 내가 하는 거겠지만 형은 네가 롯데에 남았으면 좋겠다. 롯데에 남아서 같이 성적을 내고 싶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선수의 케미를 끝까지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팬들이 하고 싶은 말은 개장 직후부터 롯데 자이언츠 정훈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었다. 2개월 동안 내게 보내준 응원의 메시지 결코 잊지 않겠다. 여긴 프로다. 야구장에서 무조건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라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정훈 선수의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0 시즌, 22 시즌 굉장히 생산성 있는 모습. 일단 OPS가 0.8을 넘겼고요. 그 다음에 WAR도 2.68, 2.46, 2점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정말 소금 같은 활약. 이거 저는 타격도 타격이지만 항상 말하는 게
이 선수가 보여주는 수비에서의 안정감, 특히 20년 20 시즌에는 중견수와 1루수로 오갔었고 올 시즌은 1루수로도 거의 많이 나왔지만 중견수로도 가끔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팀에 대한 이런 숫자 이상의 기여가 굉장히 높은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수비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필요한 선수가 아니었나 싶고, 사실은 그 뭐 거의 전 포지션이 가능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원래 이루수 출신이긴 한데 이루수를 제일 못 보고 일루수 중견수 수비에서는 평균 이상, 특히 일루수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선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록을 좀 보면서 재밌는 게 20 시즌하고 22 시즌의 도루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네요. 20 시즌에 12도루 2도루 실패고 22 시즌에 8도루 2도루 실패예요. 도루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선수의 그런 센스나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도루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스피드가 빠른 선수는 아닌데 도루 성공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연구도 많이 하고 그만큼 BQ가 소위 좋다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팀에 꼭 필요한 선수였던 정훈 선수를 잡으면서 우리 팀이 그래도 뭐랄까 최소한의 전력은 그래도 유지를 하게 되었다, 이런 게 기쁘고, 거듭 말하지만 좀 수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새해가 되고 곧 이제 뭐 스프링 캠프 명단 나오고 할 거고, 그거 말고 뭐 다른 소식들은 사실은 또 뭐 인터뷰들이 하나씩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이때쯤에는 나오는 시간인데, 일단은 김민수 선수가 장가를 갔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은 김민수 선수가 4살 연상에 이제 그 부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우리 팀의 약간 유행인 것 같아요. 요새 좀 어린 선수들이 연상의 이제 여성과 연상의 그런 그 부인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케이스가 사실은 뭐 나원탁이 아니죠. 네, 나종덕도 아니고, 네, 나균환 선수나 그 다음에 뭐 서준원 선수, 이런 선수들도 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굉장히 연상의 이제 그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었는데, 김민수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상의 부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빨리 결혼을 하고 또 안정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게 되는 건 굉장히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우리나라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많은 관심을 받는 야구 선수들이 또 결혼도 일찍 하고 하는 건 굉장히 뭐 흐뭇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김민수 선수가 제 생각에는 배성근 선수보다 유격수로서 기회를 먼저 받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팀의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일단 방망이에 김민수 선수가 분명히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먼저 기회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과정을 이룬 만큼 조금 더 본인의 역량 훨씬 더 보여주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관련된 인터뷰가 좀 있어가지고 김민수 선수 얘기도 조금 이제 할 텐데, 일단은 22년 시즌에 82경기 2할 4푼 1리 25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홈런 3개를 곁들였고요.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고, 제가 데이터를 한번 지금 찾아보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참고로 김민수 선수가 프로야구판에 4명이 있습니다. 흔한 일인 만큼 되게 많은데, 자이언츠의 김민수 선수는 네, 넘버 5번, 네, 98년생의 이제 내야수 선수고, 22년 시즌에는 이제 슬래시 라인이 타율 2할 4푼 1리, 출루율 3할 1푼 1리, 장타율 3할 5푼 1리, OPS 0.664를 기록을 했고, WRC 플러스 77.8, WAR 0.15를 기록을 했습니다. 83게임이 나와서 240, 224타석, 199타수 나왔고, 48안타 11 2루타, 1, 3루타, 3홈런, 뭐 이 정도 기록을 했는데 25타점, 18보이넷, 62삼진. 네. 볼 3비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22년 시즌 말 그대로 좋은 경험이었다면서 그동안 실전에 세본 적이 없었다. 1군에서 경기를 뛰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을 했고, 가장 절실하다고 느낀 점은 꾸준함이었다. 김민수는 일단 나는 계속 경기에 나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기회를 얻으면서도 좋았을 때 유지하는 능력이나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도 회복할 수 있는 테크닉이 부족했던 것 같다. 고 돌이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 마치자마자 뭐 결혼 준비 말고는 개인 훈련에 매진을 했다고 하고, 다치지 않고 잘하는 게 우선이고 그래야 기회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비 포지션은 어디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 시즌 앞둘 때만 해도 어느 포지션이 제일 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 때나 다 편하다면서 실전으로 자주 나가다 보니까 지난 시즌을 통해서 내가 가장 많이 소득으로 남긴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일단 2루로 가장 많이 나온 걸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비가 작년에 2루로 저도 가장 많이 본 그런 기분이긴 한데 수비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수비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잘 안 나오네요. 네, 타격에 관련된 거만 나오고 이게 스태티즈라는 사이트를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제가 데이터를 항상 참고로 하고 있는데 수비 관련된 데이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쉽네요. 타격별로는 나오는데 이 선수가 수비 포지션이 올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건 잘 나오지 않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21시즌 데뷔 첫 홈런을 포함해 3개 홈런을 쳤는데 잘 치게 된다면 한도 끝도 없이 좋겠지만 삼진은 줄이는데 가장 집중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 사실 82경기 62개 삼진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290타석에서 네 아니죠 222타석에서 62 삼진 네 번에 한 번보다 더 삼진을 자주 먹었다는 뜻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분명히 좀 필요하지 싶고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삼진을 많이 먹었을까요? 이런 것이 좀 궁금해지는데 어디 보자. 예, 제가 이런 거는 뭐 데이터가 있으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종에 따라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자, 일단 보면은 직구 상대로 타율이 굉장히 낮았고 2할 2푼 1리 기록을 했고 스플리터 포크볼 계열 상대로 굉장히 약한 모습 8푼 3리입니다. 네. 슬라이더 커브 계열은 3할 6리, 3할 2푼 3리로서 괜찮은데 스플리터 포크 계열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네요. 네. 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스플리터 계열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에서 삼진을 또 많이 먹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크볼에 대한 이런 대처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슬라이더 커브에 대해서 대처가 된다는 거는 그나마 참 다행인 점인 것 같아요. 슬라이더 커브에 대해서 대처가 된다는 건 이제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스플리터 포크볼 같이 직구하고 비슷하게 오다가 당하는 그러니까 직구를 노리다가 포크볼이 떨어지면은 이제 꼼짝없이 당하는 류의 그런 삼진이 많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스프링 캠프에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 팀에 포크볼 던진 투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포크볼 스플리터에 대한 연습을 좀 하면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서튼 감독하고 사실은 이제 쭉 계속 하게 됐기 때문에 조금 뭐 좀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2군에서도 그런 교류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격 메커니즘뿐만이 아니라 방망이가 잘 안 맞을 때 마음가짐을 많이 조언해 주셨다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면 안 참는 것도 방법이라고 깨우쳐 주셨다.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서튼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시즌에 대해서는 크게 욕심을 부리진 않고요. 주전의 힘은 욕심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고 나에게 왔다 싶어도 내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그래도 기회가 생길 때도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기록보다는 우리 팀이 잘했으면 좋겠다면서 뭐 바람을 남겼는데 아무튼 결국은 이 배민듀오로 불리는 김민수 배성근 선수가 잘 메워줘야지만 우리 팀이 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성장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특히 김민수는 항상 모든 팬들이 소망하는 그 거포 유격수라는 하나의 뭐랄까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거포 내야수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또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까지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소식인 것 같고 그리고 미계약으로 남아있던 진승현 선수하고 이제 계약을 완료하면서 22년 신인 선수하고 전부 다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뭐 진가병 기아 타이거 수석 코치 아들로도 유명한 진승현 선수인데 사실은 이 계약 문제로 조금 이제 좀 속을 썩이다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마 야구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스캠 전에 계약을 했으니까요. 일단 당금질을 잘 해가지고 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냥 사진에 보면 참 진가병 코치하고 많이 닮았는데 진가병 코치를 아마 뭐 다들 선수 시절부터 많이 보셨을 테지만 이 진승현 선수를 제가 사진에 보니까 그 눈 말고는 진가병 코치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네, 눈은 아마 어머니를 닮은 것 같고 근데 눈이 되게 이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가병 코치보다 훨씬 잘생긴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네, 선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고는 뭐 정훈 선수에 대한 기사가 여전히 많이 있는데 지난 시즌 롯데 1루를 맡은 선수는 9명인데 정훈 선수가 100경기에서 796.2이닝을 맡으면서 굉장히 많은 수비 이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듭 말하지만 전승훈 선수의 그 잔류는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도록 하고, 오늘 사실은 뭐 막 준비를 안 하고 그냥 해가지고 중간중간 좀 말이 좀 어색한 것도 있고 한데, 네,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부터 사실은 제가 유튜브에 이제 아이고 롯데야라는 그 팟캐스트와 동명의 제목의 채널을 파가지고 이제 영상으로도 같이 업로드를 시작할 계획이에요. 유튜브로 접하신 분들은 사실은 너무 좀 영상을 대충 만든 게 아니야, 준비가 좀 너무 안 하고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로 처음 보신 분들이 이 방송이 그 팟빵 팟캐스트 아이고 롯데라는 동명의 방송으로 벌써 238회째 방송을 하고 있고, 이게 2019년 2월부터 하고 있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팟캐스트가 본진이고 유튜브는 약간 멀티 채널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겠고, 사실 좀 더 편안하게 보고 싶으시면은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제가 그 링크를 띄워놨거든요. 이제 팟캐스트 링크를 띄워놨기 때문에 골로 오셔서 들어주셔도 되시고, 아니면 그냥 뭐 저 얼굴을 안 보시고 네, 그냥 소리만 들으셔도 됩니다. 네, 사실 영상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뭐 편집을 조금 해볼까,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줄은 아는데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편집에 너무 힘을 많이 들일 시간적 여유가 물론 없어요. 지금은 이제 저도 일이 좀 비수기라서 쉬고 있는데, 한 3월 정도? 참 공교롭게도 야구 시즌하고 제가 바빠진 시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사실은 영상에다가 제가 뭔가 막 넣고 할 시간적 여유가 도저히 없기 때문에 영상적으로 뭔가 뭐 편집을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 성실하게 자주자주 인사드리고 그리고 저만의 시각으로 좀 야구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팀을 좀 바라보는 그런 얘기 위주로 좀 들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팟캐스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피였습니다. 타임 투 윈 롯데 자이언츠.